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잘못된 정책이냐면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본질과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병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북핵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 북한 핵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지난 30년 동안 펼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협소한 북핵 문제라는 협소한 목표, 부분적인 목표에 집착해 옴으로 인해서 뭘 상실했냐면요. 미국은 한반도를 통일시켜 줄 수 있는 통일의 기회를 미국 스스로가 놓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조기 들고 나가서 여태까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분들은 미국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정책이 대외 정책이 실패한 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전입니다. 월남전. 이거 월남전 1965년부터 75년 동안 10년 동안 전쟁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월남 가갖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이거 왜 진 줄 아십니까? 이 베트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베트남을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포괄적 전략 없이 군사적인 힘만 믿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강하잖아요. 힘만 믿고 내려들었다가 10년 전쟁하고 패망한 전쟁이 월남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거 월남전은 미국 사람들한테 트라우마죠. 이게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정책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마샬 플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샬 플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근데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샬 플랜은 뭐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서 원조 기금을 내놓는데 원조 계획이 세우게 됐는데 그 원조 계획이 뭐냐면 마샬 국무장관이 세웠다고 해서 마샬 플랜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을 미국이 이 유럽에 원조하냐면요. 137억 달러라는 돈을 원조합니다. 137억 달러니까 감이 오십니까? 그 얼마나 큰 돈인지? 137억 달러를 지금 돈으로 별거 아니에요. 근데 1947년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비교하려면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요. 1965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의 전쟁 대일 청구권 자금 식민지 배상금 받아오잖아요. 얼마 받아왔습니까? 얼마 받아왔어요? 무상으로 3억 달러 받아왔습니다. 3억 달러 3억 불 그거 갖고 뭐 했죠? 그거 갖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닦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3억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 1965년도고 1947년도에 137억 달러 얼마나 큰 돈입니까? 미국이요 진짜 통분 원조를 했습니다. 미국 재정의 40%를 유럽 경제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거를 놀아줄 때 미국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한테 나눠줬을까요?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딱 한 가지 조건 되었어요. 이 돈을 받을 자격 있는 나라 어떤 나라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나라들만 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였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럽에 확대하고 유럽의 자유세계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한 원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7억 달러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럽 국가들이요 경제성장에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과 이 원조를 결합하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돈을 나눠주는 국제기구가 탄생됩니다. 미국 원조기구 나눠주는 국제기구. 그 국제기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OECD입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OECD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냐 하면 그거 우리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선진국 클럽이 어떻게 탄생되게 된 거냐면요. 이 마샬 플랜의 원조를 받아갖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함으로써 이 나라들이 모두가 다 경제성장을 해서 선진국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OECD 원조를 나눠주는 이 기구, 이 클럽, 이 기구가 선진국 클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마샬 플랜에 큰 혜택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큰 혜택 본 거죠, 그죠?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샬 플랜의 가장 큰 이득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이득을 보냐면요,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원조한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돈을 나눠줘서 이 나라들이 유럽까지 잘 살게 되니까 유럽과 통상과 교역을 통해 갖고 미국이 엄청난 통상의 이익을 얻습니다. 통상, 이 교역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이 있어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 돈을 나눠줄 때 모조리 US 달러로 나눠줘요. 미국 통화로 나눠줘요. 그 바람에 뭐가 생기냐면 미국 통화가 영국 파운드화를 제치고 세계 기축 통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죠. 여러분 기축 통화국의 지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축 통화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는 미국 경제가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돈 찍는 기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돈 찍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양적 완화 정책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장에 돈이 없으면 한국 조폐공사가 돈 찍어서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미국이 얻은 또 하나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냐면요, 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어서 방위 동맹을 맺어서 미국을 지키는 미국의 안보의 방파제가 유럽에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만든 안보 동맹이 뭐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이게 여러분 마샬 플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샬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 마샬 플랜은 전 세계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성공한 동시대에 했던 정책인데 그건 뭐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일본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 가서 점령하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으로 점령군 사령관으로 들어가고. 근데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벌이냐면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패전국가가 있고 승전국가가 있기 때문에 승전국가들이 패전국가를 식민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원래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두 가지 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전범국가 하와이 진주만을 하와이를 놓고 이 태평양을 놓고 싸웠던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던 이 원수국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핍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일본 제거 프로젝트. 그러면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도와줄 때 이 메가더 장군의 일본 제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일본에 요구했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조건 하에 미국은 일본을 경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일본이 경제성장에 성공해갖고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죠. 그죠? 지금도 중국에 밀렸지만 세계 3위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일본이 잘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미국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의 광주나 전주쯤에 원자폭탄 터뜨려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마 연일 우리는 저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갖고 미국들 몰라가는 대모하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두 방을 맞고도 지금 여러분 이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과 가장 친미적이고 가장 동맹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벨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일본은 미국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너무나 일본 사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큰 이득을 봤는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의 일본 제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득 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것도 미국입니다. 어떤 이득을 보냐면요, 일본과 통상 교역을 통해 갖고 얻은 이익도 경제적 이득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엄청나게 이득 봤습니다. 일본과 교역에서 미국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뭐냐면요. 한때 전범국가, 적성국가였던 일본을 미국의 안보의 파트너로다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지키는 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미국이 마샬 플랜을 해갖고 이 대서양이 누구 바다가 되냐면요. 누구 바다가 됐을까요? 대서양이. 대서양이 미국 바다가 돼요. 이 메가더 장군의 일본 제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태평양이 누구 바다가 됐을까요? 태평양이 미국 바다가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는 대서양과 태평양만 미국 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 5대양이 누구 바다예요? 여러분 미국 바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미국 바다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미제국주의자들 이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부산항에서 우리 현대상선이 영해를 지나서 우리 한국의 영해를 지나 공해로 가면 그 배의 안전한 항해를 누가 지켜주죠? 우리나라 해군이 따라가요? 해경이 쫓아가요? 미군함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법과 해양법에 의해서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양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는 큰 혜택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샬 플랜과 일본 제공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 마샬 플랜과 일본 제공 프로젝트나 미국의 대외 정책은요. 미국이 실행했던 대외 정책,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이게 성공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왜 이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통일 문제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베트남 정부와 같은 정책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마샬 플랜과 같은 정책이 돼야 될까요? 마샬 플랜과 같은 정책이 돼야 되겠죠? 군사적인 힘만 앞장 세우고 북한을 공략해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런 협소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명확한 비전과 포괄적 전략을 갖춘 마샬 플랜과 같은 정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 문제에서 미국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보다가 또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었으니까 단순히 그거 갖고 통일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소련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동독을 장악하고 있던 소련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서독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련의 힘을 빼고 냉전을 종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 대통령 좋아하죠?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죠?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은 뭐에서 통일되냐면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도움을 받고 통일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당시 했던 역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레이건 때 소련을 압박해갖고 소련의 힘을 빼는데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브란덴부르크 광장, 브란덴부르크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장벽이 올라탔을 때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저 장벽에 같이 올라타갖고 여러분 만세 부르고 미국 만세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 정치인들이 놓치려고 합니까?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손흥민이가 골만 넣어도 우리가 라카론으로 들어가더라고 대통령이. 영부인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죠? 왜? 이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자리에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올라타갖고 만세 불렀으면요. 부시 대통령 재선이 확정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용했으면요. 독일 통일은 산둥 깨집니다. 부시는요. 놀랍게도
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뒤로 빠져. 이 베른 장벽이 올라타지 않아. 뭘 하냐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을 미국이 합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 통일은 동서독이 통일하고 싶다고 해서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입 밖에도 안 냈습니다, 동서독은. 왜냐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변 국가 협조를 받는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무려 2천만 명이 넘어요. 히틀러의 이상자가. 그러면 영국, 프랑스는 동서독 통일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죠. 그죠? 우리 일본 잘 되는 거 좋아해, 싫어요? 우리 싫어하는데, 우리는 2천만 명씩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 죽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사람들 1989년이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40년밖에 안 됐어요. 실제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다 생존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프랑스가 동서독 통일을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영국, 프랑스가 동서독 통일을 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만든 외교력과 지도력은 누가 발휘했을까요? 미국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큰 장면이 있습니다. 소련의 협조입니다. 소련의 협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련의 협조를 누가 끌어냈을까요? 여러분, 소련의 협조가 없으면 동서독 통일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독에 소련군이 4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미군 몇 명 있어요? 27,000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련군이 45만 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가 여러분 대모집이 일어났다고 동서독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데, 소련의 협조를 누가 끌어냈을까요? 미국의 여러분 부시가 끌어냅니다. 부시가 끌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부시가 끌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와 찬스를 독일 사람들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통일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미국 협조 받아야 될 거예요? 받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올바른 한반도 정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제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 문제, 핵무기만 해결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최종 목표가 뭐냐, 엔드골이 뭐냐, 파이널 비전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뭘 중심한 통일이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건데요,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통일이에요. 그러면 이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실현해서 북핵 문제까지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또 한 가지 그러면 통일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통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통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뭘 요구해야 되냐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실수를 언제 했냐면요, 2018년도에 트럼프가 김정일이 직접 만나는 그런 방식이 그게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이 직접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개입하잖아요.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을 자극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통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통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정은,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누구 비행기 타고 거기 갔어요? 중국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시진핑이 내준 비행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담이 노딜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대중적, 남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한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까지도 이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민사회 통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조해야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역할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역할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있죠?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예요? 만만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한테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나라들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여러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중국 가니까 혼밥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미국이 우리 도와줘야 돼요.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죠? 맞잖아요, 그죠?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미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하는데 여러분 통일 비용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이 통일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부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통일, 제가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건데 통일이 가져올 결과, 그건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우리 한반도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통일 강의 다니면서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해.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싫어해요. 왜?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통일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이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력만 가지고 우리 경제력하고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고 북한을 재건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요, 이것도 미국이 나와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그 마샤 플랜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과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누가 설명해야 돼요? 그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거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지금?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이득이 뭡니까? 주변 국가들이 평화롭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한국에만 적용되는 논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통일이 뭐냐? 통일을 통해서 미국에 가져다줄 전략적 가치와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논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설득의 논리를 제가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